네, 이번 주에 나온 소식 가운데 저희가 6위로 판단한 뉴스입니다. 탈당한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 이제 무소속인데요. 자, 이제 체포 동의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은 표결을 또 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오늘은 이성만 의원에 관련된 얘기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성만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연설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오로지 지난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죄를 받는다면 이 악랄하고 범죄 집단화돼버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네, 목숨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검찰은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의 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죄가 나온다면 난 반성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죄가 없는 게 판명되면 무죄가 난다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좀 소감이랄까 관전평을 좀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김영남 의원 어떻습니까? 우선 유죄가 나면 네.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피선거권이 제한될 테니까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전형적인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의미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녹음 파일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물씬 나는데 글쎄요. 판결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는 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 안팎의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성만 의원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본인이 유튜브 매체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본인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2년 전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걸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이번에 같이 탈당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데 역시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 자, 2년 전 송영길 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간 전화 녹음을 검찰이 압수한 적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돈을 1,000만 원을 직접 이정근 씨에게 줬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성 듣고 더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자, 내일 10시에 만나자 돈 전달 관련된 얘기가 오간 거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 이성만 의원이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요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그래픽을 좀 넘겨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내일 만나자고 한 건 맞다. 그리고 실제 만나긴 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돈을 줄게라고 말했지만 실제 진심이 아니었고 말이 그랬던 거고 실제로 만나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그리고 평일 10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 너무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돈을 주려면 오전 7시나 밤 9시에 만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녹음 파일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과 다른 것이 녹음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오늘 모신 네 분의 정치인 패널들께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아마 저 녹취록에 네. 정황만 가지고서 돈을 줬다는 심증을 굳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 진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돈 1,000만 원 받았다라고 이정근 씨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 녹취 정황과 더불어서 그렇게 심증을 굳힌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이성만 의원은 자기는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정근 씨가 자꾸 돈을 달라 그래서 그걸 설득하러 갔다. 진술이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정근 씨가 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이성만 네. 의원을 그렇게 무고할 동기가 있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성만 의원은 저렇게 부정을 하지만 좀 그대로 저 말을 믿기는 네. 좀 어렵고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를 해봐야 알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게 네. 나중에 있을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이나 이런 데 과연 유리할까? 특히나 저렇게 뭐 집회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정부 비판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이 비리나 이런 것을 마치 물타기 하려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 게 과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정근 의원이 자기가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아서 검찰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이정근 의원이 1,000만 원을 내가 이성만 의원으로 받았다고 인정을 했답니다. 본인 말로. 그러나 그건 부정확한 기억이고 1,000만 원 어디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돈은 아니고 딴 사람 돈일 거다라고 해명을 하는 영상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성만 의원이 받고 있는 첫 번째 혐의에 대한 녹음 파일의 의미와 본인의 해명입니다. 두 번째 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봉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된 가운데 내용이 나왔는데 인천에 같이 지역구를 둔 동료 의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느냐. 이것 역시 혐의 중에 하나인데 역시 그동안 공개됐던 녹음 파일, 전화 파일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인천 둘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성만 의원이 아니겠냐는 건데 그 얘기도 음성 듣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역시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하고 수사를 받다가 알게 된 것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여기 나오는 인천 둘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성만 의원이 맞다고 말을 했다네요. 그런데 본인은 부인하는 해명을 했습니다. 역시 그래픽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나랑 이성만 의원 본인과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79학번으로 학번은 같다. 물론 나이는 윤관석 의원이 한 살 많은데 그래서 평소에 존칭은 쓰지만 형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인천 둘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니다. 이런 해명을 유튜브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성만 의원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좀 이동학 최고위원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발언이 나오는 이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끝까지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재판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일단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은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30일 이후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고 결국 네. 이게 이제 표결까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민주당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불리한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 자체가 민주당을 위한 이 행동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오히려 이러한 국면에서는 최대한 입을 닫고 그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탈당한 두 의원을 상대로 그 법무부가 검찰을 대신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상정이 되면 6월 12일로 예상되는데 그때 이제 표결이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방패막이를 과연 민주당이 옛 동료 의원들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무죄임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말씀을 많이 안 했어요. 네. 언론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이 수사를 받고 나와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검찰의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런 취지로 네. 뭉뚱그려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 검찰 질문의 내용들은 다 숙지했을 거예요. 네.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이나 여타 진술들을 확인한 이후에 그거를 뒤에 맞춘 거죠.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설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장실질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역할은 뭐냐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은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법원에서 영장실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언제나 있어요. 그럼 국회에서는 법원의 영장실질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을 일반 국민들은 다 받는데 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영장실질을 받지 말라고 방패막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를 이게 구속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정치적 외압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국회에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 돈봉투 수수자의 첫 영장실질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특정되면 돈봉투 수수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 수위, 구속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같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쭉 몇 가지 음성 파일 같은 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이래서 이 혐의 아니고 저래서 저 혐의 아니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6월 12일로 예상되는 국회 표결 내용까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